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뭐 디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취지로는 이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그 주식 종목을 가지고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경찰이 내사를 했다라는 그 내사 보고서를 이제 2020년 2월에 처음 입수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이후로 그 사건이 이제 계속 뭉개지고 수사가 안 되다가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나서 제대로 이제 수사가 굴러갔죠. 그 전에 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한번 발동했죠. 이 건에 대해서도 했었습니다. 예, 좀 예. 이거 좀 수사 제대로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예. 지지부진했던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퇴임하고 몇 달 안 떨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어쨌든 그 시기에 수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됐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 압수수색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늘 나온 녹취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선 과정에서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이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그 국민적인 관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였냐면 첫째는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정말로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연루가 되었느냐, 연루가 안 되었더라도 알았냐, 몰랐냐. 이제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클리어가 좀 됐죠. 왜냐하면 검찰이 네. 이걸 수사를 해서 뭐 몇 명을 구속시키고 10여 명을 거의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14명이죠. 네, 14명하고 약식 기소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는데요.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제 법정에서 물론 다퉈야겠죠. 이게 정말 주가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를 다투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된 거고 그럼 남은 쟁점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예. 연루가 되었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혹은 후보 시절에 해명은 그거였죠. 잘 모르겠고 우리는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주식 잘한다고 하니 수익을 내달라면서 맡긴 거다. 맡겨서 그 사람이 알아서 그 계좌를 운용을 했는데 넉 달이 지나서 보니 수익은 못 내고 손해만 몇 천만 원 났길래 관계를 끊고 이 사람과 절연을 했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의 해명이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계좌를 맡긴 사람이 거기에 연루가 되었건 아니건 간에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우리는 상관없다. 네,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이제 돈을 불리려는 그런 소박한 의도로 계좌를 그 사람한테 우연히 맡겼을 뿐이고 그 사람이 우연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을 뿐이지 우연히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쟁점을 가지고 대선 기간 내내 이제 공방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녹취록의 의미는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명드리겠지만 2010년 1월 12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처음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를 했다고 알려져 있었던 날 그날인데 사실은 그 첫날의 거래가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거다라는 게 드러났고 또 1월 13일의 녹취를 보면 그러면 13일부터는 그 이모 씨한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수익 내주세요라고 그냥 맡긴 거냐? 그게 아니다. 13일 거래도 이 씨한테 전화 주문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컨펌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한 방향이죠.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녹취. 예, 여기서 잠깐 네. 예, 그 관련된 통화 녹취록 한번 화면 한번 보면서 또 네.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게 1월 12일, 2010년 1월 12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지금 뭐 가격 얘기하고 네. 거래 관련된 얘기를 네. 하고 있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요 전 통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 전 통화가 있었고 그 통화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내가 오늘 도이치모터스를 사겠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격 보고 뭐 전화를 드릴게요라고 해서 다시 아마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걸었겠죠. 어쨌든 예. 이 통화 내용만으로 보면 네. 물론 이제 김 여사는 뭐 그냥 짧게 네. 단답식으로 그죠?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네.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죠. 가격을
저기죠 단단히까지 하면서 네. 또 어떤 식으로 할 건가까지 네, 그렇게까지 되게 상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자, 제 위에 이제 내 이사님 네. 이렇게 호칭을 이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네.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통화 네. 녹취록 한번 볼까요? 이건 13일, 1월 13일 그 날. 다음 날이죠. 예. 예. 요때는 뭐 그래도 통화 내용이 조금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전에 서로 얘기된 바가 있는 거죠. 얘기된 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날 1월 12일 날 많이 샀지 않습니까? 1월 네. 10일 날 그 녹취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계속 보고를 하겠다, 계속 사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월 12일 날 계속 그 도이치모터스를 사면서 얘기를 나눴을 거고, 다음 날로 넘어와서 이제 또 오늘도 사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어제처럼.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 전화 왔어요? 라고 한 게 그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죠. 이모 씨. 이모 씨가 이제 이날부터 거래를 했다는 뜻이 전화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한테.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왔어요 하니까 김건희 여사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자, 하는 그러면 거죠. 예. 아까 본 그 12일 날 통화 녹취록하고 예. 지금 보는 13일 통화 녹취록의 차이는 네. 앞부분은 이제 이모 씨와 관련 없이 네. 김 여사가 직접 그 네. 직원하고 네. 얘기를 해서 네. 뭔가 결정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하는 네. 그런 정황이 보이고 네. 지금 13일 거 지금 본 거는 네. 이제 그 이모 씨 그렇죠. 그 맡긴 사람이 먼저 이제 주문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 그렇죠. 컨펌을 해준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네. 이게 봐라 김 네. 여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맡긴 게 여기 네. 오히려 증거가 잘 드러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뭐 사물을 볼 때 흔히 네. 얘기하듯이 뭐 컵에 물이 담겼을 때 서로 네. 어떻게 보느냐의 네. 차이인 네. 것처럼 네. 지금 완전히 상반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네. 녹취록이 또 하나 더 있죠. 예, 하나 더 있죠. 예, 세 번째 약간 거 한번 볼까요? 성격이 다른 건데요. 요거는 네. 이제 그 검사가 그 신문을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화면에 띄운 게 아니고 검사가 말로 한 거예요, 그냥. 예. 신문을 하면서. 그래서 예. 저하고 누구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까 그 화면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10년 6월 16일이라는 시점. 왜냐하면 이모 씨가 맡아서 운영했다고 하는 그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샀는데 그 많이 산 주식이 5월 20날 동부증권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주식이 넘어가고 그러면 그날부로 이제 이 씨와 김건희 여사는 관계가 없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절연했다는 거죠. 예, 절연했다. 맡겼는데 손해 봐서 절연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 옮겨간 계좌에서도 이 씨가 전화 주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 녹취록인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따로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없나요? 어제 그러니까 첫날 저희 보도 나고 첫날 해명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없었고요. 제가 어제 잠깐만요.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그 간단한 입장을 돌렸더라고요. 그걸 네. 제가 뭐 읽어드릴까요? 예. 잠깐만요. 예. 또 뭐 반론도 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죠. 예. 네. 전화 주문을 통한 주가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래 상식입니다. 녹취록 내용은 주가 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오래전 일에 대한 개별적 증언이나 일부 녹취록보다 거래 내역이 담긴 계좌가 가장 분명한 증거고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2010년 1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1인 매매가 이루어짐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녹취에 관한 해명은 아니고요. 예, 아니고 세 번째 녹취에 관한 해명은 제가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거기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공식 입장문은 아니고 기자들이 아마 추가로 질의하니까 내놓은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그 녹취록에 대한 해명은 이런 거였어요. 5월 22일 이후에는 어쨌든 거래가 없지 않았냐.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다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쓴 기사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쓴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신한금융투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한번 주식이 옮겨갔을 때 거기에서도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지 않았냐라고 물어본 건데 대통령실은 단순하게 계좌 내역을 보시면 5월 20일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라고 전혀 엉뚱한 해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통령실 해명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기사를 제대로 안 읽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적확하게 저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입장과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인 매매의 정상적 과정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합쳐서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왜 대통령실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어디가 고장나서 이를테면 위에서 컨펌을 못 받아서 위에서 저희가 이런 입장문을 내겠습니다라는 걸 컨펌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그분들 자신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문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 저희가 여기서 한번 예.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뉴스타파 쪽에서 네. 오히려 네. 이런 주식 매매 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네. 엉뚱한 보도, 왜곡 보도를 네. 했다.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심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런 주식 거래, 네. 주식 매매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그 거래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 네.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또는 네. 그쪽에 전문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사 사건에서 어떤 피고인이 그 변호사를 구하잖아요. 변호사를 구할 때 변호사들이 보통 영화 같은 데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변호사가 피고인한테 자, 나는 당신을 변호할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모든 걸 숨김없이 털어놓으세요. 네. 당신이 잘한 거, 잘못한 거, 혹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걸 내가 다 알아야만 내가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당연히 김건희 여사일 네. 거고, 그런데 이걸 변호하고 싶어 해요.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은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김건희 여사의 솔직한 얘기를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대로 된 언론 대응을 하려면 여사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사님 그때 기억은 어떠세요? 이 사람과의 진짜 관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들이 못 빠져나갈 거는 인정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빠져나가게끔 논리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사님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불리한 해명을 내놓기도 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네. 남편인 대통령조차도 제대로 된 이 네. 정보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본인이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결혼 전에 벌어진 사안이니까 그렇죠? 주가 조작 자체는 물론 이제 그 뒤의 일들은 이제 결혼 뒤로 이어졌지만 그렇죠. 뒤에도 예, 또 이어지는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모 씨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할 때 그 옆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뭐 사귀는 사이였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원래 이 상황을 잘 알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걸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똑같은 논리로 내가 방어를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품이나 그 일하시는 어떤 스타일이 그런 걸 이제 굉장히 꼼꼼히 따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지금 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고 네.